어렸을 때 신동이라 불리며 세인의 주목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후에 어떻게 자라났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초희도 그런 특별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돌이 지나자 한글을 깨우쳤고 3살 때부터는 영어를 말하기 시작해서 외국에 한 번 나가보지 않고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된 초희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탤런트 황수정 씨에 이어 이번에는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 씨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마약 복용 연예인들에 대한 구속이 새봄 들어서도 계속됐다. 이번엔 신종마약 엑스터시. 그런데 같이 구속된 사람들 중에 뜻밖의 10대 소녀도 끼어 있었다. 바로 초희였다. 그게 생각도 안 했죠.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복용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충격적이었고,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17살 초희의 하루는 느지막이 시작되었다. 학교에 갔던 초등학생들이 집에 돌아올 즈음에 맞춰진 기상시간.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참 꿀맛 같은 점심시간에 젖어들고 있을 때였다.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곳은 강남의 아파트촌.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것이 초희의 일이었다. 대학생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다 온 교포도 아니었지만 수입은 상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초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졌고 그 탁월함 앞에서 나이나 학벌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기 한번 읽어볼래? The mama called out. 아니야. The mama called out. really, my dears? Don't be so silly.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들면서 해요. 감사합니다. 가경아,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네. 자, 시작. Then mama called out. Oh, really, my dear? Don't be so silly. 데리고 와서 영어를 하는데, 거의 저도 영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이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고, 그래서 제가 일을 맡겼죠, 사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초희가 유학생이나 외국인들과 가까워진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 낯선 이방인들 틈에서도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자유로웠는데 이걸 뭐나 잘하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해외 유학생들, 재미교포들, 미군들, 예. 하니까 어떤 거는 친구들한테 나이가 20살에 속이고,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미국에서 왔다 그래도 100% 믿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니까. This is Mike. We are from Chicago. What about you? Oh, wait. Let me guess. You're from NY or LA? Oh boy. No, I'm from Neverland. Neverland? So you must be windy, right? 그냥 되게 활발하고 춤도 잘 추고 잘 놀고 되게 성격도 좋고 제가 교포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다 제 친구들도 그랬고 그리고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한 번 안 가본 국내파였지만 미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는 초희. 과연 초희는 어떤 아이였길래 그 나이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던 걸까? 초희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돌이 지나면서 혼자 한글을 읽었다. 감사해. 어머 세상에. 얘가 글을 읽나 봐요. 네? 예.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응? 몇 살이야? 초희야, 다시 한번 해봐. 감사해. 그거 읽는 줄 몰랐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걸 보시고, 아이고, 이놈이, 걷지도 못하는 놈이, 말도 그렇게 못하는 놈이 한글을 읽려 그러더라고, 아주머니가. turn now on the book, finger and the no, clap,
jump as fast. 그뿐만이 아니었다. 3살 때부터는 영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타고난 재능에 영어 강사였던 엄마의 영향이 더해져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Hammer. Rainy. Watermelon. What's this?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다. You can't fly. I don't like it. 날이 갈수록 총명함은 빛을 더했고 4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왕성한 독서량을 보였는데 그야말로 책을 사다 주기가 바쁠 지경. 제가 말로만 듣던 이게 천재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한 4살, 5살 되면 하루에 책을 몇 가지 읽어버리니까 제가 책을 계속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계속 사다 댔죠. 6살이 넘어서자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해 AFKN을 보고 이해할 정도로 월등한 성취를 보였다. 소위 귀가 뚫렸던 것. 와우, 그게 뭔데? 와키즈 발사인데. 그렇구나. 국락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AFK는 영어 비디오 영어 만화 놓으면 동네 애들랑 몇 명 앉혀놓고 이 통역을 바로 해줘요. 이 말에 지는 뜻을 아니까 웃으면서 이제 애들한테 얘가 지금 뭐라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다. 또래에 비해서 영민함이 앞섰던 초희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그런데 조이야, 중학교 배정 언제 하니? 저 중학교 안 갈래요. 중학교를 안 가겠다고? 아니, 초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 검정고시를 보겠어요. 뭐? 검정고시? 그건 안 된다. 우선 중학교에 가면 다른 애들과 달라서 왕따 당하기 쉽고요. 또 다 아는 거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새로운 걸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 조이야, 이 아빠는 네가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게 보고 싶다. 그래. 엄마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야. 한 번 세운 목표는 꼭 이뤄내야 직성이 풀렸던 초희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고집했고 급기야 당돌한 선택을 하고야 마는데 그래 안 그래? 초희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하나가 뒤늦게서야 알려지면서 초희네 가족들은 작은 소란에 휩싸인다. 하나, 둘, 됐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이 녀석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거 말입니다. 뭐라고요? 초희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서 진학을 포기해버렸던 것. 졸업식 날 담임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중학교 가는 걸 포기해야 돼요. 성립의 배정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장시켰네요, 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죠. 불러가지고 머쓱했죠, 제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초희는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중학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다음 해 고등학교 과정까지 끝낸다. 불과 1년 6개월 만이었다. 얘는 천재야, 천재. 넌 틀림없이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럼 좋은 데 가자. 사람들의 기대는 당연히 명문대 진학에 쏠렸다. 하지만 초희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장래 희망이 외교관이었던 초희는 우수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어 했다. 14살의 자신만만한 소녀는 세계에 도전장을 메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미국 유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SAT는 혼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두려울 게 없었던 소녀에게도 난관은 닥쳐왔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몰래 추진하고 있던 미국 유학의 꿈이 예상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면서부터였다. 14살의 초희가 혼자서 신청했던 비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초희의 부모는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희야, 아빠인데 너 전에 미국 비자 신청한 적 있니? 받으니까 얘는 리젝트가 돼버린 거예요. 대사관에서. 왜 그럴 리가 왜 리젝트 되느냐. 이놈이 14살에 혼자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혼자 신청 누가 어린이 14살 먹은 어린이 누가 비자 신청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오케이 합니까? 놓여버리지.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흔들리는 초희의 진로에 결정타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IMF의 발발. 초희의 집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기업 간부던 아버지가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데다 가정 불화까지 겹쳤던 것. 급기야 초희의 부모는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리하고 조숙했던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이혼할 때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생활을 시작했던 초희. 한창 사춘기에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으니 결과는 어찌 보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저는 그게 별로 탐탁하게 생각되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아직 제가 청소년이니까 엄마가 끼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와이때 더군다나 돈은 생각보다 쉽게 벌 수 있었다.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도 넘게 벌었던 초희. 웬만한 월급쟁이는 저리 가라 할 정도였고 It's not, it's to travel abroad. It's like 모르겠다. 그림의 떡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Pie and the sky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어려우시면 I could only dream of i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셀러리맨이 아니라 샐러리맨이에요. 재미교포나 유학생에 비해서도 많은 수입을 올린 편이었다. 많이 벌었을 때 한 500 정도 벌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애들이 150, 200 벌어요. 근데 걔는 되게 많이 벌었어요. 미나야, 이거 어때? 난 별론데 비쌀 것 같아. 그래? 난 괜찮은데. 하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는 법. 이렇게 입으면 마음 둘 데 없었던 사춘기 소녀는 쇼핑에 탐닉했고 씀씀이 크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 덕에 주위에는 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사실 초희는 외로웠다. 화려한 생활의 겉모습은 일부러 잠시도 혼자 있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쓴 몸부림에 불과했고 그럴수록 마음속의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미래가 없는 삶, 혼자 있는 시간의 적막함은 주체하기 어려웠고 초희는 더 이상 예전의 꿈나는 소녀가 아니었는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가의 유흥문화도 함께 접했던 초희. 목표를 잃어버린 소녀는 방황했고 차츰 향락에 빠져들었다. 그 무렵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것이 유럽에서 시작된 레이브 파티였다. 테크노 음악을 배경으로 한 난장 파티의 현장에서는 더러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던 것이 사실. 외국인이나 유학생들과 친했던 초희는 자연스레 그들이 즐기는 파티에 자주 참석했고 마약의 함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던 초희는 마약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렸는데 한때 일부 연예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마약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바로 이 속에 영어 천재소녀 초희가 있었다. 최근 한 5, 6년 동안에 그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매년 약 20%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6년 만에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나서 작년 말 현재는 10,000명을 3년째 연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즉 뭐 대학생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가정주부 또 직업운전기사 이러한 식으로 그 사용 계층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사회가 종래 마약 안전지대로 있어 왔는데 이런 안전지대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이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무엇보다 아쉬움이 앞섰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야말로 아이들의 재능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양분일 겁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초이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진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서 한 번 더 엑스터시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마약. 단 한 번도 많습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행방불명된 자식을 찾고 있는 어머니입니다.